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호이 둘리는 도능력 내 친구.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을 둘리로 만드는 누군가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기가 그지없어요. 착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웬걸 뒤통수를 후려 갈기거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만만한가? 라는 마음을 젖버려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종일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분하고 입을 뒤집어쓰고 혼자서 욕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속 한 문장은 제가 봤을 때 내가 만만한가? 이거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완전 젠장인 게 여러분은 착함과 만만함 그 사이를 거닐며 착해지면 안 돼를 반복하면서 마법과 같이 당신이 싸가지 없고 단호하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호이하며 주문을 외우는 귀여운 내 친구 둘리가 결국 되고 만다는 게 문제잖아요. 안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온 류승범 씨가 한 명대사예요. 사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은 여기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에요. 영어로도 비슷한 표현인 Do someone a favor and it becomes your job. 남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너의 일과가 되고 만다. 이런 말들, 그리고 영화계에서 도라이 오브 도라이의 아이콘이신 조커님이 날린 If you're good at something, never do it for free. 이런 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죠. 사실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대사예요. 착한 마음을 가진 호이 둘리를 어떤 개 싸가지가 뒤통수 세게 후려친 뒤에 우리의 귀여운 아기 공룡 둘리가 더 이상 내 친구를 안 하고 나의 꿈은 오늘부터 고질러로 변신하겠어 라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뒤에 고길동과 더우너 등등 지 친구들 뚜까패는 무서운 내 친구로 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다면 대체 호이 둘리가 영원히 착한 내 친구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한 여러분의 마음이 만만하지 않게 보이고 사람들의 감정적 펀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어디서 만만함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당신을 만만하게 볼 이유는 되게 많아요. 쉽게는 외형, 즉 얼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성격 그리고 환경 등등이 그 이유죠. 여러분은 대체 언제 어디에서 만만함을 느끼세요? 첫 번째는 기본 행동 양식에서의 결함이 여러분들을 상대로부터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번 지각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식탐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 행동 때문이에요. 기본 행동이 어긋나면 뭘 해도 만만해 보여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꼭 있는 한 가지 핵심적 행동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잘난 체. 잘나고 그걸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잘난 척이 아니죠. 근데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걸 잘난 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의외로 무시당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등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잘난 척을 하는 자신은 나르시즘에 빠져서 지가 잘난 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상대에게는 상대의 열등감과 약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때 상대는 더 자세히 인간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당신이 호구인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그런 타인의 시선과 생각을 읽지 못한 채 지속적 잘난 체를 날리시다가 진짜를 만났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잘난 척을 활용점적 맥킨토시 이다도시 남양주시라고 하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싸질렀다가 악다운 게임아웃 회복불가 병원 삐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곳에서 본 얕은 지식을 마치 대학 논문과 학술지에서 본 정보처럼 깊이 있게 이야기하다가 골로 간 사람들,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침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영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기본 행동 양식, 잘난 척을 통해 사람들에게 만만함을 느낀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은 No doubt, 그냥 하면 안 됨 이라고 단호하게 섹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은 당사자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만만함을 느끼는 경우예요. 주변은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만 어떤 대화와 사건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혼자서 불편해하고 혼자서 거울 보면 어머 나는 씩 가신가봐 하는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최고의 처방전은 침묵을 훈련하라 해요. 침묵을 견디는 훈련, 즉 6월 아가리 셧다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인만 만만함을 느끼는 과의 특징은 뭔 말을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만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 무시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만만하게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를 몰라요. 6월 대가리즈 MT 같은 상황이 뜨는 거죠. 그런데 애매하면 Would you please your 아가리 셧다운 해주시면 돼요. 그게 당신의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 씨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반박을 못하겠다면 어정쩡하게 같이 웃지 말고 10초 정도 상대를 쳐다보라고 추천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 눈도 못 쳐다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도 못할 경우는 입에 간판 내리고 한숨을 내어주시면 돼요.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긴 후에 이런 식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어머 내가 미쳤지, 나 왜 그랬지, 아니 내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착해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이런 타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타고나길 진짜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만사 오케이로 생각하거나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면 겁이 많거나 하면 과거의 심리적 처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세려맞고 혼자 거울 보면서 어머 나는 씩하신가봐 라고 외치고 계시지 말고 이젠 침묵을 연습하셔서 그 착한 마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꽤 만만함을 느끼는 경우는 바로 외모, 즉 얼굴이에요. 외모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장난이 아니면 그 외모에 장난을 안 치더라고요. 근데 외모가 장난이면 장난치더라고요. 경험담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럴 때 또 문제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바꿀 수 있는 당신의 겉모습과 외모는 바꿔야 돼요. 성형을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첫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심장과 영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용 제품 그 자체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옷차림과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심장과 영혼에서 출발하는 아주 심오한 듯 뭔 소리인지 모르는 오묘한 소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옷은 중요하다예요. 옷차림 중요합니다. EBS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옷차림으로 입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연구가 있어요. 옷차림은 여러분을 만만함에서 구원해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베이비 페이스라도 건강한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무언가 할 줄 아는 운동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는 어필과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운동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할 뿐더러 빛이 나게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렇게 어디에서 만만함을 느끼는지를 파악했다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여봅시다. 이상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